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 6차까지 있었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5차, 6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적대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그 끄집어내라 이른바 그 지시를 들었다. 그게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홍장원과 박종근, 박종근과 홍장원. 홍장원은 지난 화요일 날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했고 박종근은 어제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증언의 발언 내용 이 얼마나 허술하고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했는가. 이제 이 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요약 정리라도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을 이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바로 박종근과 홍장원이 시초가 돼서 널한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널한 수사 그리고 재판과 탄핵 과정, 탄핵 심판 그 전체를 정치 공작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제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바로 그 부하였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테러부대 함수조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과 관련해서 대응 작전이 필요할 때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무시무시한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이제 어제 증인이 있었는데 먼저 박종근 진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탁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근 3스타 중장입니다.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야당의 김병주 의원 유튜브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어제 변론 초반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 라고 질문하자 여기에 대해서 곽종근이 정확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재차 확인을 하자 2시간도 안 돼서 증언을 바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한 적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박종근은 뭐라고 했느냐. 국회 본관 안에는 인원, 즉 군인들이 없어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요.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귀로 들은 것,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 이것을 말하라.
당신이 머릿속에서 혼자 이렇게 이해를 했건 저렇게 생각을 했건 무슨 상상을 했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만 말하라. 이런 곽종근의 오락가락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뭐라고 했느냐. 증언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 재판관들 같은 법률가들은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당신의 신뢰도, 신빙성을 판단을 한다. 박종근 전 사령관 당신이 오전에 한 말 다르고 오후에 한 말 다르고 2시간 전에 한 말 다르고 또 2시간 뒤에 한 말 다르고 김병주 야당 의원 앞에서 한 말 다르고 헌재에 와서 한 말 다르고 하면 당신의 말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오염된 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곽종근의 부하였던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혹은 끌어내라 라는 두 단어를 들은 적 없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15명인데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 등 1000여 명을 끌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러자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어도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곽병근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한 것이지 나는 의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다짜고짜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겠느냐. 여기서 국회의원을 즉 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다는 이 발언은 국회 측이 제시한 하나의 핵심 사유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정치 활동을 막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헌 문란은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근 말을 빠르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종근,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 확실하다. 끌어내라는 부분. 그런데 그 부하인 707 단장 끌어내라는 말 없었. 다음 의원이냐 임원이냐. 곽종근, 윤 대통령이 의원 아닌 임원이라고 했다. 707 단장 의원이란 말 못 들어봤다. 다음 150명 안 된다. 이 의결 정족수 얘기하는 거죠.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곽종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를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107 단장, 국회를 방어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박춘석 경제수석은 증인으로 나왔는데 줄탄핵,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계엄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의원, 요원, 인원 이렇게 끄집어내라는 발언에 그 목적어가 뭐냐? 헌재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장원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홍장원으로부터 탄핵소추가 촉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홍장원의 메모가 헌재에서도 신빙성 논란이 빚어드는데요. 홍장원 메모, 여러분 저하고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부터 볼까요? 14명, 16명. 위에 이재명, 박찬대, 정창래라고 되어 있는데 정청래죠.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여기 권순일을 썼다가 지우고 조국.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전 헌법재판관이라고 했던 부분을 지우고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화살표고 쭉 내려와서 권순일, 뭐 2명 이렇게 써 있고, 김명수, 김민우, 여기 민노총 위원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조, 2조. 지금 날림 글씨로 써서 여러분 잘 알아보시기 힘든데요. 이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축차 검거 후 봉첩사 구금시설의 금금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거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모를 전체를 보면은 윗부분에 있는 메모는 제법 또박또박 쓴 글씨고 밑에 있는 글씨는 날림 글씨고 이러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이 홍장원이 쓴 게 아니고 홍장원의 보좌관이 쓴 글씨고 밑에 이 글씨는 홍장원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인영은 방첩사령관인데요. 방첩사령한테 직접 듣고 메모한 것이냐? 아니다. 사실상 제작성한 것이다. 홍장원의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에 홍장원 본인이 자필로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여인영은 당시 체포를 말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 검거 요청이라고 했다는 홍장원이 본인이 마지막에 적어놨다는 검거 요청, 이 문구도 논란입니다. 정용식 재판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소 검거 지원이 맞지 않느냐, 검거 요청이 아니라. 그러자 홍장원이 뭐라고 하느냐, 다소 비합리하게 써놨다, 인정한다,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국정원은 정치인 검거에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수차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홍장원이 하고 있는 말들은 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첨삭된 오염된 진술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라고 했느냐? 홍장원에게 체포라는 단어를 쓴 기억이 없다. 왜냐하면 홍장원이 지난 화요일 날 헌재에 나와서 재판관이 체포조라는 말이 있었느냐 그러자 있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라고 했느냐? 검거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 당시에 홍장원은
방첩사령관이 자신한테 전화를 걸어서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위치 추적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전화를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먼저 건 것이 아니라 홍장원이 먼저 걸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공작을 하려고 했는지라는 그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아니라 위치 확인 정도만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홍장원의 메모, 홍장원이 말했던 그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심지어 국민의힘이 찢어지게 하는 여권 분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내란죄 프레임에 그것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홍장원의 메모였던 겁니다. 그 홍장원의 메모,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이 정치인들, 여기 조국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조국, 이 정치인들 체포, 검거, 뭐 지원,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당시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분열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방첩사에 지시했고 싹 다 잡아들여 라고 말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맨 처음 꺼낸 사람이 홍장원. 12월 6일, 계엄 선포는 12월 3일이고 사흘 뒤인 12월 6일 날 홍장원이 이런 얘기를 이러저러한 인터뷰에서 하고 다녔던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계엄 사태 초기에 내란죄 프레임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국민의힘도 여권도 분열이 되고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던 거죠. 이탈표가 12표가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당대표도 12월 6일 날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어젯밤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랬답니다. 방첩사는 아니라고. 그렇다면 국정원이고 국정원이라면 그 사람은 홍장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홍장원이 한동훈 대표 귀에다가 그 말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2표의 이탈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홍정원은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체포하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을 직접 들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